좀 걱정은 돼요. 그 음식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저희 애들도 굉장히 짜게 먹거든요. 패스트푸드 좋아하고요. 치킨, 피자 뭐 그런 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시켜 먹는데요. 이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짜게 먹는 습관 외에도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들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몇 가지 습관들이 있으니 자, 지금부터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칼슘이 빠져나가 뼈를 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습관은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를 자주 먹고 마시는 습관. 이런 식품에는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나트륨처럼 뼈에 저장된 칼슘까지 빠져나가게 만든 사실. 두 번째 습관은 과다한 카페인 섭취로 커피나 녹차, 홍차, 차음료 등을 많이 마실 경우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며 세 번째, 과다한 음주 습관은 장 점막을 손상시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위험이 높고 흡연은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산소 공급을 차단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칼슘이 빠져나가 뼈를 약하게 만드는 네 번째 습관은 영양 불균형으로 특히 한 가지 식품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나 편식으로 인해 골고루 먹지 못할 경우 칼슘 부족은 물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까지 부족해져 뼈가 약해질 수 있는데 골다공증의 주된 원인은 역시 칼슘 부족이라고 하겠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섭취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손실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짜게 먹는 습관이라든가 또는 패스트푸드 또 인스턴트 음식과 같은 경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나 흡연이라든가 탄산음료 또는 카페인의 섭취 역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식생활이 개선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먹은 칼슘이 제대로 흡수돼 건강하고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겠네요. 첫 번째, 나트륨은 몸속의 칼슘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므로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도록 하고 두 번째, 평소 칼슘은 물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콩, 뱅어포나 멸치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 또 우유 및 유제품 또한 두부 등이 있으며 비타민 D는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는 물론 하루 20분 이상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체내 합성이 되니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칼슘 흡수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물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음식이므로 적당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성인은 하루 700mg,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을 경우는 1000mg 정도의 칼슘이 필요한데 만약 식품 섭취만으로 부족하다면 칼슘제를 복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그런데 만약 일상생활에서 이유 없이 허리와 옆구리에 뻐근한 느낌이 오거나 누운 채로 일어나기 힘든 경우 어머, 왜 이러지? 또는 지난해보다 키가 줄었거나 약한 충격에도 자주 골절이 일어난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보고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튼튼한 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칼슘. 제대로 섭취한다 해도 짜게 먹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잘 부러진다는 얘기잖아요. 좀 안 부러지려면 좀 안 돌아다녀야 되나요? 운동도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뼈가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적당량 하시는 것이 뼈 건강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에게는 특히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 되겠는데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본인의 체력을 벗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위해서는 빠르게 걷되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다윈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실화 위기의 사람들. 어느 화창한 봄날, 나른한 봄 기운 때문인지 도무지 잠에서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철균 씨. 그때 단잠을 쫓는 회방꾼이 방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는데 여보, 빨리 좀 일어나. 오늘 대청소하기로 했잖아. 집안일이라면 몸을 사리기 바쁜 철균 씨는 귀찮은 마음에 다시 이불 속을 파고들지만 이번에는 아내도 쉽게 넘어가진 않을 기세입니다. 어쩜 당신은 남편이 천식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불을 코앞에다 틀어. 그러니까 청소 좀 같이 하자고. 이 먼지 좀 봐. 일어나 앉자마자 쏟아지는 아내의 잔소리. 겨울에는 덮어서 꿉꿉한 냄새도 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햇볕에 말려야 세균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다 좀 털어요. 알았어. 일단 햇볕에 건조시켜놔. 이따 청소 끝나고 내가 털게. 철균 씨는 휴일인데도 마음껏 쉬지 못하게 하는 아내가 야속하기만 한데요. 아내는 이번에야말로 남편을 제대로 부려먹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오는 철균 씨. 자, 붉은 팔뚝 뒀다 뭐해. 청소기 돌려요. 난 걸레질 할 남편 테니까. 입장에서는 하루 쉬는 거거든요. 알았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하는 수 없이 청소기를 들고 시키는 대로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내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들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청소한 후에 겨우 자리에 앉는데 청소 끝이다. 청소 끝은 나는 욕실 청소랑 빨래 돌릴게. 당신은 베란다 맡아요. 참, 분리수거하고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잊지 말고 이불 터는 것도 당신 몫이야. 알았지? 그간 집안일을 나몰라라 했던 것이 미안해 오늘 하루는 큰맘 먹고 도와주겠노라 결심한 철균 씨. 수북히 쌓아둔 재활용품과 쓰레기들을 일일이 정리하다 보니 이거 영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가죠. 그때 좀 내다 버리지.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이번엔 화분들을 돌볼 차례인데요. 겨우내 실내에만 갇혀 있었던 탓에 아무리 물을 줘도 잎사귀가 쭉 늘어진 화초들. 시들시들하네. 햇빛을 못 봐서 그런가? 햇볕을 쬐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시들해진 화분들을 골라 볕이 잘 드는 창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베란다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자 분리해놓은 쓰레기를 내다 버리기로 하는데요. 여보, 쓰레기 좀 버리고 올게. 이거 워낙 많아서 한 번에는 다 못 버릴 것 같은데 같이 갈래? 몇 번 갔다 왔다 하면 되지. 난 밥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귀찮은 건 다 시키더라니. 뭐라고? 아니, 갔다 온다고. 남은 일거리들을 빨리 해치우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 불이 나게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에 오른 철균 씨. 잠시만요. 같이 가시죠. 짐꾸러미를 보아하니 이삿짐이 들어오는 모양인데요. 이삿짐에 묻어나온 먼지에 기침이 다시 도졌습니다. 10층에 이사 오셨나 봐요? 예, 이사 왔습니다. 잠시 후 10층에 다다르자 낯선 아주머니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요. 안녕하세요. 몇 층에